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 텐데 또 전화가 지금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 바로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오늘 못 팔아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네. 나갔다 왔더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는데요? 25만 1,000원에 70%입니다.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28만 원에 사가지고 28만 3천 원에 예. 30%를 사가지고 네. 고생을 많이 하다가 더 추가매수 이번에 하셨군요. 내려오길래 김정수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예, 예. 밑에서 잡았어요. 잡아갖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70%가 되고 어이구, 있었어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 25만 1,000원이 됐어요, 지금. 예예. 예. 오늘 그런데 딱 거기까지 오늘 딱 갔다 매도를 왔어요. 했으면 오늘 제가 네. 있었으면 딱 매도를 했을 건데 그러면 버렸어요. 지금 오늘 매도 못한 게 아쉽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지 앞으로의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자, 김종수 전문가님, 셀트리온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25만 1,000원에 70%입니다.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28만 원대에서 예. 아마 2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제 방송 보고 좀 추천드렸을 때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서 이 70%의 비중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분한테는.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이 레키로나주 관련된 정식 허가가 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가장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토마토는 어떤 회사입니까? 증권방송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하면 어디가 제일 삼성전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죠. 그리고 TV 가전도 하고 예. 하만 쪽도 하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또 LG전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것도 바로 뭐 가전 쪽 떠오르기도 그죠? 하고. LG전자 하면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안 떠오르고 TV 가전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전장 사업도 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다른 게임들도 있는데 리니지 게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주식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인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수천억, 수조 원대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들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변화들은 다 무시하고요. 그 뿌리를 봅니다. 네. 삼성이라는 기업은 IT의 대표적인 기업이구나. 하이닉스는 디램과 랜드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를 전기차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내연기관 잘 파는 상태고 변화를 좀 주는 기업이구나. 예. 그 롯데그룹이 아무리 막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더라도 유통이 기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디지털화되고 있고 뭐 쿠팡 이런 거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변화를 하잖아요. 이런 기업 변화도 하고 사업.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주체들은 더 근본적인 걸 봅니다. 뿌리를 본다는 얘기죠. 네. 셀트리온은 레키노나와 관련된 이번에 정식 허가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요거는 그냥 메인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최초의 CMO 회사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CMO 하면 셀트리온 안 떠오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떠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먼저 CMO 사업을 했던 거는 송도 쪽에 화합벌판이었을 때 서정진 회장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을 아무도 지금 CMO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CMO 사업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취급 안 해요. 우리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뭘로 평가를 하냐면 시밀러 회사로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게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9만 6천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 19만 3,500원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서 레키노나와 관련된 노이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기업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밀러라는 본업인데요. 이 시밀러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2012년도에 개발한 램시마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트루시마가 있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요거에 대한 성장이 이번 3분기에 꺾인 거예요. 네. 여태까지 매번 이렇게 성장했다 20% 30% 고성장을 했던 게 이번 3분기에 꺾인 겁니다. 네. 예, 매번 분기마다 이렇게 고성장을 했던 게 꺾인 거예요. 그 성장에 대한 피크 우려 때문에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은. 아, 코로나 얘기는 겉에 가려져 있었군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 기업은 바이오 시밀러가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시장에서는 요걸 얘기 안 하고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와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겉으로 얘기하지만 본업은 이거다 이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인이듯이 TV 가전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을 가지고서 내가 제대로 된 가격에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려면 이 시밀러에 대한 이 평가가 피크 쳤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트루시마나 렘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한 40%선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 미국 쪽에서는 20에서 25%선 정도 형성되다가 이번 3분기에 꺾였어요. 왜 꺾였느냐? 레키로나에 개발하는데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레키로나와 관련된 건 계속 셀트리온이 집중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무리가 됐다 이거야. 이제 레키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계속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이제 적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네. 근데 주가를 왜 내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성장률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냐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를 낮추면 예. 가세 이연 제도가 올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낮게 낼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에서 네.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내야 될 세금 있잖아요. 요 세금을 낮게 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시청자분은 세금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를 강하게 띄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 주가를 최대한 누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본인이 이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정을 빼고 이 기업에 대한 감정을 네. 빼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올해 12월 연말까지는 최대한 주가를 누르는 상태에서 유리하는 게 유리하다. 누가? 투자 주체들이. 네. 우리가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이다. 주가를 띄우는 것보다 밑에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시밀러에 대한 요 성장률이 꺾이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꺾이는 게 바로 회복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렘시마 SC 때문에. 그리고 레키로나와 관련된 지불되었던 비용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직전에 무너뜨렸던 자리, 이 자리가 한 2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저 자리가 언제냐면 이 셀트리온이요. 이 렘시마를 들고서 유럽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었을 때 밸류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돈을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은 당연히 이전에 형성되었던 요 저점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한 24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4만 4천 원이나 25만 원은 그냥 당연히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천에 70% 있으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올해 12월까지 이 세금과 관련된 합병과 관련된 이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누르더라도 그냥 당연히 25만 원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자신감을 어디서 가져요? 렘시마를 가지고서 미국에 진출했었을 때 밸류예요. 근데 그때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벌잖아요.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25만 원 당연히 회복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 못 가지. 왜 못 갈까요? 누르는 게 유리하니까. 물량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0%선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한 35%나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고 이거 예. 당연히 수익 내고 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의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를 털기 전까지. 그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래쪽으로는 21만 2천 원짜리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위쪽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24만 4천 원에서 23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라인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24만 7천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일부 좀 해보시고 뭐 매수하신 가격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김정수 전문가님 팬입니다.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뭐 상세하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